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4월 15일이고요. 명월은 2045년 2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경진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진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의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인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이틀이 되겠죠. 모광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고요. 고황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과 같고요. 그 넓은 평야라든가 더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후중하기 때문에 토가 울체가 되고 막히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큰 광야가 있으면 거기에 아주 좋은 나무를 심게 되면 그 토는 그 나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목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토로서의 가치, 용도가 크게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화생토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무토일간에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진월이죠. 물론 인묘진월이라고 해서 진월도 목의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순수하게 그냥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진술축미월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은 좋은 점 뭐냐면 이 안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무토봉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의 기운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토는 습토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중에 설명했죠. 술토 같은 경우는 같은 양토이긴 하지만 술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마른 땅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지 않겠죠. 이렇게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야지만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토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토왕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다? 신왕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왕한 사주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용신은 가장 먼저 뭘 필요로 할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왕해진, 후중해진 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진월에 당연히 무토도 여기 통근할 수 있겠고 을목 개수가 있어서 간목도 생주해 주는 것은 맞지만은 비교해 보건대 진월에 무토가 더 왕할까요? 아니면 진월에 간목이 더 왕할까요?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간목보다는 무토가 더 왕하죠. 그래서 본시 목국 토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하죠. 왕토에서 오히려 목이 부러질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재성인 임수나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요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약한 간목이 힘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토가 왕한데 요때가 이제 청명 요때 되면 한참 4월 정도 되면 나무 심을 때 되겠죠. 큰 산에 넓은 들판에 나무를 심은 연후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종을 한 연후에 물을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월에 무토는 병화, 개수를 쓸 때 더해서 마지막으로 병화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진월에 큰 땅에 나무를 심고 물을 준 연후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게 되면은 그 무토는 무토로서의 큰 용도 쓰임이 발생할 수 있다. 선생님 어떻게 병화가 또 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병화가 월간에 올 수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5화라든가 4화가 있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개수가 지지로 해수 자수로 이때 천간에 병화가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화, 개수, 간목, 천간에 다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하나가 모질할 때는 하나는 암장되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진월의 무토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가장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구성,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흔히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사주 어떤 사주다?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요. 그다음에 좋지 못한 사주는 중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주가 바로 그러한 나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게 되는데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행. 그래서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쇠, 왕상휴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합니다.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 또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니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장악하고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봤는데 일간이 왕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관성이라든가 또는 식상이라든가 재성 같은 것으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사주를 봤는데 너무 일간이 약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 등이 있어서 이것으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세의 개념이고 여기서 나오는 용신법이 바로 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 음토가 양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육친으로 보면 겁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겁재격이 되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겁재격이라든가 비경격은 없습니다. 뭐 양인격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양인격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격, 걸록격은 있습니다. 이 양인격, 걸록격은 공통된 점이 무엇이다? 신왕하다, 신왕사주가 된다라는 것인데,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진월은 어떤 계절? 토왕절이 되죠.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와 흡사하냐? 물론 양인격도 있을 수 있지만 걸록격과 좀 흡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걸록격이라고 해서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저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쓰면은 뭐 그런 격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으니 그냥 저한테 들으시는 분만 이렇게 일간이 와서 걸록격과 흡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격을 논할 때 또 원령을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령 진월이죠. 진토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을목이 들어가 있고요. 개수가 들어가 있고 봉기인 무토가 들어가 있는데, 진중에 있는 지장간 세 개는 모두 취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죠. 자, 음토가 음목을 받는데 목극토, 저 을목이 나를 극한다. 음대 음의 관계니까 편관격 또는 다른 말로 칠살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진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국수의 관계, 음대음의 관계, 그럼 뭐예요? 저거는 편제격이 된다. 그래서 진월의 기토는 춘골록격으로서 신왕사주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편관칠살격으로 볼 수도 있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진중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햇볕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개수, 병화 중에 뭘 먼저 취용해야 될까요? 개수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병화를 먼저 취용을 합니다. 병화를 취용해서 기토를 온토 따뜻하게 해주면은 땅에서 무럭무럭 생명체들이 자라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개수가 필요 없느냐? 아니죠. 개수도 별도로 또 있어주면 진중에 있는 개수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토가 많아질 때는 간목으로서 왕한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목은 맨 마지막에 참작해서 쓰는 것이고,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개수로서 조화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진월의 기토가 중화를 잘 이루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 있는 진중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니, 본지 을목이 투출되지 않았으면 원령을 가지고 격을 잡죠. 겁재격은 아니고 그냥 단지 걸록격에 준해서 일간이 좀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격은 편재격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거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편적기약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시에서 뭐 을축시가 올 수도 있겠고요. 을축시 또는 뭐 을해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편제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을축, 을해가 아니라 이렇게
개유시가 올 수가 있겠죠. 개유시. 이렇게 되면은 이 개수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편제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격을 넣을 때는 원령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를 잘 살펴서 우리가 격을 잡는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간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지만 월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어서 원래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뭐 살인상생을 하든 아니면 식신제살 또는 상관제사를 하든 칠살을 통제해야 되는데 상관이 이렇게 을목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합을 하죠. 이걸 그래서 합살, 상관 합살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상관으로서 칠살을 합해서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상관합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극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탐합망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을목이 기토를 극하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을축이라든가 을해가 되면은 다시 시간의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을목은 기토를 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을목 자체는 이 월간에 있는 경금 가지고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지에는 해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기해 일주 정제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화가 한 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음습한 것만 있게 되면 사주가 매우 음습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 이 사주가 그래도 운기라든가 그 좀 음습함을 제거할 수 있는데 연지에서도 역시나 또 습토인 축토를 갖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화가 있어야지. 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만 많고 화가 없으면 땅이 후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화를 만나는 것이 인성의 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정관,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살혼잡이 되느냐, 관살혼잡이 되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이거는 경금이 을목을 제거시켰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상관합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혼잡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관살혼잡이 되지 않고요. 좀 안 좋은 것은 경금이 을목하고 합하고 여기 있는 기토는 간목하고 합하죠. 일단은 뭐 다 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간목하고 자꾸 탐합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갑술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간목의 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살원잡이 될 것이냐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일간 기토가 간목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갑자시나 갑술시나 사주 원국에 뭐가 없으니까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신사, 이모, 대운 때는 화운을 만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남자로 태어나면 기묘, 무인은 그냥 목이 왕해지는 관살이 왕해지는 대운이기 때문에 이후 대운에는 천간에 뭐 정화,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대운 자체가 금수운이기 때문에 화가 매우 부족한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병인시 또는 정묘시가 되게 되면 물론 인해한목이 되거나 또는 해묘한목이 돼서 관살이 왕해지는 것은 있겠지만 화가 투출돼서 특히나 정묘보다는 병인시를 얻는 것이 더 좋겠죠. 병화 정인이 투출돼서 음습함을 좀 제거시켜주고 기토를 좀 생조해주고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화가 있는 것과 화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병인시 정도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만약에 기사시라든가 경오시 같은 경우에도 화를 얻긴 얻지만 기사시는 안 좋은 것은 사회충이 됐기 때문에 이 사화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기사시는 오늘 중에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진월에 축토까지 있는 기토가 약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오화를 얻게 되면 기토가 5에 또 뿌려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가 너무 음습한 중에 화가 한 점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다른 생시를 봤을 때는 병호정리, 기사 경호시를 빼고 나서는 화를 얻지 못하죠. 남녀 불문하고 금수 대운 때는 화가 없는 것이 아마도 최대의 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최소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화를 한 점이라도 얻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병인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다시 식상이 왕해지고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매우 한습해지죠. 이 상태에서 겨울 또는 가을로 가게 되면은 역시나 화가 없는 기토는 토로서의 역할, 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 정묘, 기사시는 사회충 때문에 안 되고요. 경호시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 두 번째 경호시, 세 번째가 정묘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